꾸짖음과 말의 무게를 다르게 생각해보는 시간. 여러분, 오늘은 책은담의 두 가지 구절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工人者无太阳要思其感受. 남을 꾸짖을 때는 너무 심하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라. 그리고 또 한 구절. 教人以善无过高当时其可从. 사람을 선하게 이끌려면 너무 높은 기준을 들이대지 마라. 상대가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두 문장은 리더십의 본질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이끌 때 그 말이 옳으냐보다 더 중요한 건 상대가 그 말을 감당할 수 있느냐, 따를 수 있느냐입니다. 이 말을 떠올리게 된 건 저의 오래된 직장 경험 때문입니다. 40명의 여직원과 함께 했던 날들. 저는 과거에 약 40명의 여직원을 관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개별 상담을 요청해 조용히 불렀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말을 꺼내지도 않았는데 조용히 울먹이기 시작한 분들도 있었죠. 처음엔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가 무섭게 보였나? 하고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오랜 긴장, 억눌림, 관계에 대한 불안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왜 여직원들은 눈물을 보였을까? 이 질문은 단순히 감정적인가? 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훨씬 더 깊은 정서적 구조와 사회적 맥락이 있습니다. 첫째,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 여성은 감정을 드러내고 나누는 것을 문제 해결의 한 방식으로 받아들입니다. 눈물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치유가 시작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 관계의 안정성에 민감하다. 내가 신뢰를 잃은 건 아닐까? 상사에게 실망을 줬나? 이런 정서적 불안이 상담 자리에서 눈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셋째, 사회가 허용한 표현 방식의 차이. 사회는 여성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더 허용해 왔습니다. 그 눈물은 때로는 이 상사 앞에서는 감정을 드러내도 안전하다는 무의식적 신뢰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리더는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여러분, 말의 내용만큼이나 중요한 건 말을 건네는 방식입니다.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더라도 말이 감정의 문을 닫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말의 방식이 신뢰를 만든다. 자, 그럼 리더는 실제로 어떤 말로 감정을 배려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상담을 시작할 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이야기는 비난이 아니라 함께 방법을 찾자는 뜻입니다. 이 한마디만으로도 상대는 마음의 문을 조금 엽니다. 그리고 민감한 주제를 꺼낼 때는 이야기가 조금 무거울 수 있지만 진심으로 돕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방어심을 누그러뜨릴 수 있죠. 상대가 눈물을 보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말보다 정서적 여백이 중요합니다. 괜찮으시면 천천히 이어가셔도 됩니다. 제 말이 너무 무거웠다면 사과드립니다.
이 말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리더의 태도입니다. 이런 말들은 정서적 여백을 열어주는 문이 됩니다. 리더십은 지시보다 감정을 다루는 기술에서 진짜가 반가름 납니다. 현실적인 질문: 왜 여직원은 남직원보다 다루기 어려운가? 예전에 한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직원 몇 명만 있어도 스트레스로 죽겠어요. 그런데 당신은 여직원 40명을 데리고도 멀쩡하네요. 대단하세요. 많은 리더가 공감할 만한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고정관념이 아니라 정확한 심리학적 통찰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남녀 감정 표현, 리더는 다르게 읽어야 한다. 그렇다면 여직원과 남직원 사이의 감정 표현 방식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건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심리학적으로도 구조가 다릅니다. 먼저 감정 표현 방식입니다. 남직원은 감정을 숨기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반면 여직원은 감정을 드러내고 공유하는데 익숙합니다. 둘째,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도 다릅니다. 남직원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여직원은 공감받기를 원합니다. 해결보다 정서적 연결이 우선인 거죠. 셋째, 상사와의 관계의 기대치도 다릅니다. 남직원은 기능 중심, 역할 중심으로 접근합니다. 여직원은 신뢰와 정서적 안정까지 포함해서 관계를 생각합니다. 즉,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해도 받아들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 그럼 실제 대화 속에서 어떤 차이가 생길까요? 한번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남직원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이 많습니다. 이 말을 들은 리더는 보통 이렇게 반응하죠. 그럼 일 좀 분배해 드릴게요. 그럼 문제는 해결됩니다. 논리로 시작해서 논리로 끝나는 대화죠. 그런데 여직원은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요즘 너무 힘들어요. 이 말을 듣고 어떤 리더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건 내가 감정적이어서 그래. 여기서 뭐가 문제일까요? 여직원의 말은 해결책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감정을 공감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잘못 해석하고 오히려 문제 삼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상처받습니다. 이처럼 같은 힘들다는 말도 어떤 언어로 받아들이고 어떤 감정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문제 해결이 되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리더라면 이 차이를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서의 언어와 논리의 언어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직원은 정서적 연결감이 선행되지 않으면 지시나 피드백도 방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논리만으로는 통하지 않는 순간이 생기는 겁니다. 사회문화 조직 차원의 복합 요인들. 1. 사회문화적 요인. 여직원은 단순히 일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관계, 외모, 말투 등 다방면에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도 무너짐의 시작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조직 심리학적 요인, 여직원은 단지 지시만이 아니라 정서적 안정감까지 필요로 합니다. 이를 리더가 감정적이다, 힘들다고 해석하면 오해의 악순환이 생깁니다. 리더가 당장 쓸 수 있는 3가지 실전 대화법. 마지막으로 감성 리더십을 위한 실전 말하기 전략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실무에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팁입니다. 첫 번째, 정서적 워밍업입니다. 업무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요즘 어떠세요? 이 한마디를 먼저 건네보세요. 이 말은 정서적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두 번째, 공감 후 논리 제시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면 누구든 힘들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이런 순서를 지켜야 감정의 벽 없이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세 번째, 감정이 터질 때는 멈추는 용기입니다. 제가 좀 심각하게 들렸다면 죄송해요. 잠깐 정리하고 다시 이야기할까요? 수습하려 들지 말고 감정을 잠시 멈춰줄 수 있는 리더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며 여직원 40명을 무리 없이 이끌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눈물을 불편하게 여기지 않고 이해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이 시대에야말로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감성 리더십의 표본입니다. 여직원은 힘든 존재가 아닙니다. 단지 다르게 다가가야 할 존재입니다. 그 차이를 아는 리더가 진짜 리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다음 시간에는 최근담의 또 다른 구절로 감정과 인간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